심박수 몇이 좋다, 최대 산소 섭취량 몇이 좋다, 몇 칼로리를 태우는 게 좋다, 효과적인 유산소 방법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안녕하세요, 추우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유산소를 합니다. 또 건강적인 이유, 심폐지구력 증가, 벌크업을 위해서 유산소를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에 2번, 많게는 3번 정도 유산소를 하기도 하고, 다이어트 안 하는 지금은 근력 증가를 위해서 하루에 한 20분 정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선 효과적인 유산소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80% 사이로 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최대 산소 섭취량의 65% 정도로 하는 게 지방이 잘 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구 결과는 대략적인 지표를 사용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몇 %인지 계속 체크하면서 유산소 하기도 정말 힘들고, 실제로 사람마다 차이가 정말 크고 변수도 엄청 많습니다. 다이어트 시 유산소의 주된 목적이 지방을 태우는 일이죠. 그럼 이제 지방을 잘 태우기 위해서, 그리고 유산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유산소적 적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고강도 운동,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엄청 강도 있는 운동을 할 때는 몸에서는 탄수화물의 에너지 형태인 글리코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중강도나 아니면 저강도, 꾸준히 오래 운동을 할 때 몸에서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오래 운동을 하면서 지방을 많이 태우는 방식이 상당히 좋은 방식인데, 자, 여기서 유산소적 적응은 유산소 훈련이 정말 잘 돼 있고 유산소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도 높게 유지를 하면서 강도 있게 유산소를 해도 몸에서 엄청 긴급할 때 강도 있게 써야 되는 글리코겐보다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엄청 많이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강도 있게 운동을 해도 지방을 많이 태울 수 있는, 그건 이제 효율적인 몸이 되는데, 평소에 유산소를 거의 안 하고 유산소적 적응이 덜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도 있는 유산소가 아니고 심박수도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 않았는데 평소에 운동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저강도로 해도 몸에서는 이건 강도 있는 운동이라고 착각을 하고 글리코겐을 많이 써버리고 오래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못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산소적 적응을 잘한, 유산소 훈련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유산소를 효율적으로 잘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00m를 17초, 18초 스피드로 2시간 넘게 계속 달립니다. 반면에 100m를 17초, 18초 스피드로 달렸는데 그게 전력인 사람도 있어요. 100m만 달려도 지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1km를 뛰는 거랑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1km를 뛰는 거는 엄청나게 칼로리 소모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0kg인 분이 1km를 뛰면은 그거는 엄청난 운동량이겠죠? 또 근육량이 좀 많으신 분이 사이클 강도 3단계로 하는 거랑 근육량이 되게 적으신 분이 사이클 강도 3단계를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한 유산소인데, 근육량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도 있는 근력 운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1분에 심박수 120 정도로 유산소를 했을 때 금방 지쳐서 이제 오래 지속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1분에 심박수 140, 150까지 진행하는데도 꾸준히 오래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소적 적응, 사람마다의 체중, 근력,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박수 몇이 좋다, 최대 산소 섭취량 몇이 좋다, 몇 칼로리를 태우는 게 좋다, 아니면 얼마나 몇 킬로를 뛰는 게 좋다, 이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효율적인 유산소 방법은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 자, 우선 관절 상태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무릎이나 발목이 뛰었을 때 정말 아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기가 어렵겠죠. 반면에 사이클을 탔을 때 유독 허리가 아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인클라인 걷기를 했을 때 또 허리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발목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이 유산소를 먼저 해보고 관절 상태가 괜찮은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3km를 했을 때 18분에서 19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인터벌 트레이닝 한다던가, 사이클을 탔을 때는 40분을 탔을 때 400칼로리 이상을 태울 수 있는 강도로 한다, 아니면 보통 유산소를 했을 때 10분에서 12분 정도부터 땀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저만의 이제 유산소 강도 규칙을 정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15분을 유산소를 했는데도 땀이 안 나고 있다라는 거는 제 기준상으로는 유산소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엄청 다르고 유산소 능력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유산소를 해보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계속 똑같은 강도의 유산소를 하면은 몸은 여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는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유산소적 적응을 하면서 계속 유산소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벌 트레이닝 한다고 했을 때는 일정한 스피드로 3분 걷고 3분 뛰고 3분 걷고 3분 뛰고 했다가 이제 이게 적응이 된다. 그럼 2분 걷고 3분 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려가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를 위해서는 본인의 관절 상태, 그다음에 본인의 유산소 능력, 그다음 평소에 유산소를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조금씩 저의 유산소적 적응, 그다음 유산소 능력을 조금씩 높여가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유산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강도 있게 유산소를 하고 높은 심박수의 유산소를 해도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효율적인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효과적인 유산소 방법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강도 있게 유산소를 했다가 강도를 낮췄다가 고강도 갔다가 저강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강도를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이거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강도 있게 유산소를 했을 때 이거를 꾸준히 지속하기는 어렵죠. 근데 강도 있게 유산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쉬어버리면은 심박수는 빠른 속도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있는 유산소를 했다가 불안전하게 휴식을 합니다. 저강도로 유산소를 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바로 다시 강도를 올리고 다시 불안전한 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쉽게 심박수가 떨어지지 않고 높은 심박수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내가 계속 강도 있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체력도 빠르게 오르지만 지방도 많이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 트레이닝도 하고 인터벌 트레이닝 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하는 강도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강도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또 유산소를 했을 때 평소보다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죠. 그래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유산소 강도를 평소에 했던 데이터에서 살짝 낮추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평소에 했던 데이터에서 살짝 높여가면서 컨디션 조절도 한다면 상당히 좋겠죠. 이렇게 오늘은 효과적인 유산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유산소를 하는 거고 그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유산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데이터를 만들고 경험을 하면서 유산소 방법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유산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봤고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본인만의 효과적인 유산소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효과적인 근력운동 아니면 효과적인 식단에 대해서도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